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강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2장 공인중개사 제도의 소단원 1 공인중개사 제도 2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1장이 총칙으로 되어 있고 제2장이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그래갖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게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 의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 목적 바로 부동산 중개업의制度 육성,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이바지.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가 공인중개사 제도가 가진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 제도가 의의를 갖는 이유는 시험에 있어요. 시험. 자, 시험. 아무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시험?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뭐에 합격을 해야 된다?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면 첫 번째,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자, 시험 시행 기관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그러면 공적인 사람이에요. 자, 시험 시행 기관 둘이 나와요. 첫 번째는 원칙. 자,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합격을 했어. 시험 합격을 해서.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해요. 자격증이 나오면 누가 주냐? 시도지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사람이라면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광주광역시의 시민이라면 광주광역시장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 결국 시험을 실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의 시도지사. 이때의 시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도지사는 일반 도지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얘기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예외적인 실시기관이 하나 있죠. 바로 국토해양부 장관인데 우리 만화공인중개사는 줄여서 국장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국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누가 내고 있다? 다 국장이 내죠. 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국장이 어디에 위임을 하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제 일괄적으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여러분들도 시험 나중에 볼 때 접수할 때 사진하고 해서 접수할 때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Q넷에 들어가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국토해양부 장관. 주로 지금 무슨 규정이 있냐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험의 균형 유지. 자, 시험에 어느 지역 어느 시는 뭐 쉽고 어느 시는 시험 문제가 어렵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시험의 균형 유지. 그렇죠. 균형 유지. 골고루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국장 마음이라는 얘기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본인이 볼 때 시험의 균형 유지를 직접 해야겠어. 근데 직접 하는데 주로 산업관리공단이 위탁을 하게 되는데, 시도지사 입장에서도 어느 시는 어렵고 어느 시는 쉽고, 어렵고 쉽고 하면 수험생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자, 필요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미리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미리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두 번째,
이따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 의결. 시험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신기하게 이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시험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런 방향으로 하게. 그리고 이 시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 국토해양부 내에 또 설치가 돼요. 그리고 시험위원회 위원장 이따 배우겠지만, 시험위원회 그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험위원회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지금 현재 시도지사 각 시도별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매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시험 기간을 일단, 그러나 시험 문제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은 누구다? 시도지사라는 거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시험 시행 기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시험의 응시 자격. 어떠한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냐? 이 응시 자격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응시 자격 첫 번째. 원칙적은 연령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연령의 제한도 없고. 두 번째. 성별, 남성, 여성 제한 없죠? 국적, 외국인도 가능해. 국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어떤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 자격만 있으면 시험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자격 취소. 요때는 제한을 줘요. 3년간 시험을 못 봐. 자격 취소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은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정, 시험보다 걸렸어. 컨닝이라고 그러죠, 보통. 부정행위. 자, 부정행위 안 걸리면 상관인데 걸리면 큰일 납니다. 5년 동안 이거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해버려. 5년 동안. 공인중개사 중개업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야. 이거 아주 무서운 거. 그러니까 절대 시험 부정행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장 들어갈 때는 여러분 핸드폰도 가져가면 안 돼요. 핸드폰도 집에 두고 PDF, 단말기 이런 거 다 두고, 전자계산기, 그리고 그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연필, 뭐 볼펜, 그리고 지우개 이런 거 가져가도 되는데, 핸드폰, PDF, 단말기 이런 거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자, 부정행위. 자, 네 번째. 요거는 1하고 2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미성년자. 워낙 중요한 거를 따로 뽑아봤습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왜? 연령에 제한이 없잖아. 미성년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뭐 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시험을 볼 수 있어.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성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시기하고 방법 같은 거에 어떻게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나 저는 10월 넷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주로 시험을 본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법에는 10월 넷째 주에 시험 봐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럼 시험 시기와 방법. 자, 시험 시기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규정이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합니다. 근데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곤란하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이 해마다 꽤 많은 인원이 공부하는데 이걸 함부로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거의 규정만 그런 거죠. 거의 매년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1회 이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매년 1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 실시 방법.
시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자, 실시 방법을 보면, 실시 방법.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실시를 해요. 자,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시행하는데, 시행 기간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럴 때는 동시도 가능하다. 동시도. 지금 동시에 하잖아요. 하루 날 잡았고 1차, 2차 지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 시험 방법. 그럼 시험 방법도 이 시험을 1차, 2차니까 1차하고 2차로 나뉠 거예요, 지금. 자, 1차. 자,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해요. 선택형.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혹은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는 원칙적으로 논문형이에요. 글로 쓰는 거야. 고시 공부하고 똑같아. 글로 쓰는 거야. 원칙이 그렇다는 거야, 원칙이. 근데 1차,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의 황도에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은 1차, 2차를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1차, 2차를 다 선택, 오지선다잖아요. 지문 5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정답인 걸 제가 골라서 답안지 마킹하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험의 절차. 자, 시험은 어떻게 절차를 치르나. 당연히 시험 원수를 내야죠. 네, 시험 보기 때문에 원수를 내고. 자, 이 시험 절차는 1차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를 보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은. 1차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를 보는데 동시에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라면. 동시에 시행하는 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1차 시험의 불합격자는 2차 시험도 무효로 한다. 뭔 얘기냐? 자,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1차 시험의 불합격자의 2차 시험 무효로 한다니까 불합격이야. 볼 것도 없어 이거는. 1차 떨어지면 2차 국가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시험의 일부 면제가 있어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줘. 뭐냐 하면 자, 일부 면제. 1차에 합격을 했어 올해. 근데 2차는 떨어졌어.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떨어져서 이 경우에는 다음에 한 번, 다음 회야. 보통 매년 한 번 하니까 그 다음 연도를 얘기하는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1차를 면제해줘. 자, 면제를 해줬으니까 뭐만 보면 된다? 2차만 보면 되는 거야. 2차만 응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가 나날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 대학에서 이 법률 관련 전공도 안 하고 경제학 전공도 안 하고 행정학 같은 거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해년도에는 1차만 하고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는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1차의 부동산학개론이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있는 규정이 2차 시험 과목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도 그렇고 부동산 등기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커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걸 권해드립니다. 자, 시험 부정행위자.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부정행위자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다? 몇 년 동안 시험 볼 자격도 안 준다? 5년. 그리고 이 경우에 시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다 시도지사에 통지를 해요. 그래서 시험 볼 자격조차 안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과 관련된 거 살펴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하고 관련된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하고 관련된 것도 가끔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암기할 건 아닌데 눈여겨봐둬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한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지금 거의 누가 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잖아요. 물론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시험위원회 역시 어디에 둔다? 국토해양부에 두는 거예요. 이것도. 예. 국토해양부 주무관서가
주무관청이 국토해양부니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의하는 거하고 의결이 있는데, 심의하고 의결. 의결하는 거는 개별 조항에서 딱딱 규정을 지어줘. 이런 건 의결해야 된다 하고, 아까 시험 수급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험을 안 보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딱딱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아시면 돼요. 심의 의결 기관인데 일반적으로는 심의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하고 관련한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둔 겁니다. 심의를 하는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 공인중개사의 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험에 관한 사항. 주로 시험 과목과 관련된 거야. 왜냐면 법률이 개정이 된다든가 법 이름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시험 과목에 또 그 법을 바꿔줘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거를 이제 심의를 하고, 두 번째 시험 선발 인원에 대해서. 지금은 선발 인원에 대해서 딱히 다른 규정 같은 거 심의를 하질 않아요. 그냥 평균 60점 이상, 아까 시험 그 제도에서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40점 이하 가량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1차 시험 같은 경우 부동산 개론이 80점이고 민법이 40이면 평균 60이잖아. 그럼 합격한 거예요. 그 40 이하가 없잖아. 다 40 이상이잖아. 39점, 37.5지. 40문제가 나오니까. 37.5면은 이건 불합격이야, 무조건. 아무리 이게 100점이 나와도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지만 40 이상이고 평균 60만 넘으면 합격. 그러네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하게 되면 이 규정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인원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선발 인원 정하면 또 시위하고 난리 나지. 1년에 1000번만 뽑겠다. 아이,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 말고 몇만 명이 시험 공부하는데 1000명 뽑는다면 고시 공부가 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정할 수는 없고, 이런 걸 심의한다고 법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세 번째, 그 밖에 시험이나 시험 선발 인원이나 그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그 밖에 중요사항,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건 심의를 하는 거고, 그의 어떤 구체적인 것,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했다는 얘기, 의결했다는 얘기예요.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지.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서만 그런 거야. 다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들이지 뭐 다른 거 위원인가? 자, 그렇고,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자, 이 구성.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에서 7인으로 구성이 돼. 5명에서 이상 7명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자, 위원장 포함한다고 했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을 한 거야. 시험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위원들은 국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 즉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위촉을 하냐면,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7명 5명 이상 7명 이하. 자, 7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7하고 10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7하고 10.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용인을 고용을 했으면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뭐 이런 10. 그리고 7이라는 단어도 7명 이런 식으로 그 숫자 7이 나왔으니까 한번 숫자 7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7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재에도 쭉 나오는데 숫자 7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왜? 요거를 살짝 지문만 바꾼 건데,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하기 딱 좋거든요. 자,
7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냐면 그 숫자 7과 관련돼서는 그 암기 비법 그렇게 해요. 7등신 인자 등전. 그래서 읽을 때는 7등신인 자등전 이렇게 읽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7등신 인자 등전 이렇게 외워도 돼요. 외우는 거는. 근데 암기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7자가 관계된 것. 내가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했어. 그건 개설 등록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통지 등록이 됐다고 통지를 해야 돼. 등록관청에 통지를 해줘야 그 사람이 등록증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등록 통지. 자, 두 번째, 요거는 암기하기 쉽게 신자라고 썼는데 이 등신 그래 빨리 외우니까 이게 시험위원회 7명, 5명에서 7명. 자, 시험위원회 인원이 5명에서 7명이다. 요거고. 자, 인장 등록.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장은 업무 개시 전에만 등록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인장을. 자, 이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7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자격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 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증 반납.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등록이 취소가 됐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그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했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중개업자가 해당 중개대상물을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자, 그 정보 공개를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7일이니까 7이라고 딱 써놨잖아. 7일 이내야. 다 7이야 7. 다 7. 그래서 7과 관계된 거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7등신 인자등전.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다음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이럴 때 그래서 인장 변경 시 인장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틀린 지문이야. 숫자 하나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0으로. 그리고 10하고 관련된 지문 쭉 나열해주고 10과 관련된 거는 또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7명이니까 그 7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7자 하는 걸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형 시장에 연령 제한 없고 성별, 국적 제한 없다는 거. 그 중에서 특히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어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시험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응시 못한다? 5년.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 3년간 응시 못한다. 자, 그리고 요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 또는 의결을 하는데 주로 심의하는 기관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둔다는 사실. 그리고 5명에서 7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 공무원단 중에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 위원은 그 학식이 풍부한 분들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장이 위촉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의 제4강 공인중개사 제도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